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두 차례의 국무총리 인선 실패로 정부는 인사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총리 인사 논란을 바라보는 우리 민심은 답답증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트라우마와 답답증, 국무총리 인선 실패가 남긴 것은 온통 정신적인 스트레스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치권은 총리 인사를 놓고 공방에 휩싸였는데요. 거의 한 달째입니다. 일단 인사 실패의 핵심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개선안이 필요한지 정부와 정치권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된 인사 실패의 원인, 정부의 무능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권과 언론의 흠집 내기 때문일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거듭된 인사 실패의 원인, 정부의 무능함 때문일까요? 정치권과 언론의 흠집 내기 때문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총기 사고와 관련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 동부전선 그 총기 난사 사건 유족들은요, 오늘 김관진 국방장관의 공식 사과로 인해서 희생자들을 명예롭게 보낼 수 있게 돼서 28일에 합동 연결식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 연결식을 치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유족들은 오늘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방장관이 어제 직접 찾아오고 또 대국민 공식 사과를 해달라는 약속을 지켜서 우리 아들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요, 백승주 국방차관을 대독을 하긴 했는데요. 대국민 성명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집단 따돌림이 GOP 총기 사고의 동기가 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와서 유가족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네, 총기 사고를 계기로 해서 국방부의 말 바꾸기가 이게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네요. 말 바꾸기. 네, 예. 고질병이라고 하죠. 이 당초 국방부는요, 유가족들이 그 임모 병장의 그 메모 공개를 원치 않아서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가족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족들이 원칙적으로 메모장 공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말을 나중에 바꾼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자 수사 진행이 덜 된 상태에서 유족들이 반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임병장 이송 과정에서 대역을 쓴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 국방부는 병원 측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대역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병원 측에 문의했더니 반발을 했었죠. 그러자 이번에는 강릉 129 응급 환자 이송단에서 요청했다고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응급 환자 이송단도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방부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아보면 되죠. 네.
법의 노조화에 반발하는 전교조,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죠. 오늘부터 소위 이른바 그 조퇴 투쟁을 시작을 했는데 정부와 아주 정면 충돌하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그 법의 노조화에 대해서 반발하는 전교조가요. 오늘 예고한 대로 조퇴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전교조 측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교원은 조퇴와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서 개별적인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형사적 처벌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한 1,500여 명이 서울 그 광화문에 모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요. 사법처리 방침까지 밝힌 상태여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담이긴 합니다만 요즘 왜 눈뜨고 나면 의혹이 불거진다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 한국교원대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수업의 딱 절반만 하셨다고 합니다. 3시간짜리를 1시간 반만 했다는 건데요. 교사들의 이 같은 합법적인 조퇴보다 이게 더 나쁜 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원 국무총리 유임으로 인해서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가라앉기보다는 더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반전 카드에 다들 허를 찔린 그런 반응인데요. 김한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아무리 급해도 레드 카드를 받은 선수를 다시 기용할 수는 없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입버릇처럼 외치는 박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정상의 비정상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바람 빠진 재생 타이어로 굴러가는 듯한 대한민국에 어떤 희망이 있겠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고뇌에 찬 결단이라면서 일단 두둔을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총리 후보자들의 낙마 사태를 야당의 책임 혹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 심지어 KBS의 문제 등으로 그 몰아세우면서 일종의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여권에서는 네. 인사청문회를 개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타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그러고 있죠. 그렇죠.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라는 제도의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시선을 그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내에 인사청문제도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면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야당과도 진지한 논의를 벌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새누리당이 청문회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 등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8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요. 일종의 여론을 좀 모아보려는 그런 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 회의가 다음 달 11일부터 열리나 보네요. 네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출석할까요? 청문회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정홍원 총리는요.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 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3년도 그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요. 의원들의 정책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총리나 장관들이 출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나 예산 등에만 초점을 맞춰도 물리적인 시간이 늘 여유롭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책이 아니라 아예 시즌2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요. 정 총리의 유임이 적격한지 철저히 따지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야당 그 일각에서는 심지어 정 총리가 유임된 게 아니라 신임 총리 후보자로 재지명된 것이라면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그 자녀가 대기업과 외국계 유명 금융사에 취업한 시기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야당 의원들은 특혜다. 그리고 최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취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요. 최경환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반도체 회사인 DMS라는 곳에 근무를 했습니다. 우연찮게도 이 DMS의 박모 사장은 최경환 후보자의 대구고등학교 2년 후배라고 합니다. DMS는 최 후보자의 그 지식경제부 장관 당시에요. 그때가 2009년부터였는데요. 2009년 12월에 직영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전 시점인 2007년에는 11억 원, 2008년에는 16억 원이었지만 2009년에 들어와서는 46억 원, 2010년에는 무려 95억 원으로 이 국고 보증금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 측은 적절하게 실력이 우수해서 받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 후보자 아들은요. 지난해 8월 아버지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석 달 뒤에 삼성전자에 입사했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인데요. 곧 20분 되겠습니다. 시각 교통상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변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인데요. 금요일답게 서울 시내도로 곳곳에 이동량이 꽤 많습니다. 사고 구간들도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앞서 한남대교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청담대교부터 정체되고 있고요.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 부근과 마포대교 부근에 각각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한남대교 부근의 사고 처리는 끝났습니다. 입니다만 마포대교 부근은 아직은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파 때문에 영동대교부터 밀려서 가고 있고 사고 지점을 지나서 양화대교까지 계속해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호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각각 더딘 흐름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에도 사고가 났는데 때문에 한남나들목 이전부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연이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로 인해서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모욕감을 주는 청문회는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야당은 청문회가 아니라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문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 제도의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인사청문 제도 개혁 테스트포스도 구성했다고 합니다. 인사청문 제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새누리당의 인사청문 제도 개혁 테스트포스의 위원장을 맡은 장윤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입장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그 정호원 총리가 유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예,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대통령께서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육지책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육지책이었다. 예, 왜냐하면 두 분 총리를 지명을 했는데 예. 뭐 어쨌든 이제 중도에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새로운 후보를 또 고르게 되면 더 엄정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고 네. 또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러면 지금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또 뭐 임병장 사건이라든지 이 국정이 매우 위중한 상태에서 예. 국무총리가 공백이 생기는 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뭐 불가피하게 네. 차선에 책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불가피하고 또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이해를 한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예. 제가 자제 오늘 제가 아이디어 하나 예. 먼저 드리겠는데요. 예. 국무총리 딴 데서 찾지 말고 예.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서 찾으세요. 네? 예. 왜냐하면 그게요. 우리 예. 뭐 법률가시니까 더 잘 아시지만 예. 그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우리가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 국무총리 제도를 예. 두었고 예. 거기에 또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게끔 만들어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예. 국회 동의를 얻게 돼 있잖아요. 예. 그 국회에는 왜 저 장윤석 의원님도 있고 많은데 무슨 말씀을요. 과거에 예. 국회의원이 총리를 한 일도 있었지요. 예. 아마 대통령께서도 뭐 그 점도 뭐 고려는 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글쎄요. 예, 예. 새누리당에서 그런 중에 네. 좋은 분이라고 안대희 또 문창극 후보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예. 이런 또 어려움에 봉착을 했구만요. 그렇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만일에 내각에 진출을 많이 하게 되면 예. 그야말로 새누리당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이 책임 정치가 가능해지는 그렇죠. 것이죠. 지금 우리가 대통령제이긴 하지만은 네. 우리 헌법은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이제 절충형 헌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회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 하되 네.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서 네. 뭐 총리나 장관을 많이 해서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네. 상당수가 배출이 되면 네.
그런 점에서 당과 네. 또 정부가 협력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네. 뭐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일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예. 저 간략하게 청와대 이거 건의 좀 하세요. 예. 그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 인사수석실을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시는데 예. 사전 검증이 충분치 못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예. 국민과 이제 언론으로부터 있지요. 네. 이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인사수석실 별도의 이제 인사관장 부서를 만들어서 좋은 인물도 뽑지만은 네. 또 검증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철저히 하겠다. 네. 그런 이제 의지의 표명이니까 네. 저는 뭐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일단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인사수석실을 가동하다든가라고 해서 예. 적임자를 이제 선발하긴 할 텐데 이게 이제 또 역시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는데 예. 이게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저희들도 뭐 인사청문회 그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네.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후보를 내놓으면 이제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네. 이제 언론으로부터의 검증 또 정치권 특히 이제 야당이죠. 야당으로부터 어떤 공격성 이제 이른바 사전 검증이 시작이 되면 네. 잘 아신 대로 이 청문회라는 거는 들을 청자, 예. 들을 문자 아닙니까? 듣고 들어야 되는 것인데 예. 영어로는 히어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예. 또 본인의 그 소명이나 말은 듣지도 않고 예. 계속 정치 공세 또 흠집 내기 신상 털기를 하고 후보자는 미처 설명도 소명도 하기 전에 예. 여론이 악화돼 가지고 제기된 의혹이나 문제가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이미 후보자는 치명상을 입고 네. 도저히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사퇴를 해버리면 네. 결국은 이러한 운영이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지금까지 한 4, 5년에 걸쳐서 운영됐던 인사청문 이 제도의 실제 사례를 잘 되돌아보고 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가 제대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무슨 방안이 그래서 이번에 있을까요? 당에서 예. 타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네. 주로 이제 인사청문 제도는 잘 아신 대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이제 인사권을 국회가 좀 견제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치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그 인사청문 제도도 좀 검증을 해서 네. 좋은 제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네.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처음이니까 예. 초창기니까 뭐 말씀 못 하시겠지만 어떻게 이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도덕성 저희들도 이제 그동안에 뭐 나와 있는 이제 방안은 뭐 투 트랙으로 한다.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그 사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많고 하니까 좀 비공개로 충분히 검증을 하고 예. 정책과 업무 능력 같은 것은 오픈된 데서 공개적으로 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들 당 그 TF팀에서는 네. 원점에서 예. 백지 상태에서 예. 한번 과거의 운영 실태도 돌아보고 예. 선진 사례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사청문 제도의 대안을 한번 내놔보자.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은 뭐 구체적인 방안은 없군요. 예. 그런데 뭐 백지에서 시작한다. 네. 그런데 앞에 말씀하셨지만 예. 이게 청문회 가기도 전에 그런 여론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여론이 말이죠. 신문 언론이라든가 예. 이 사람 이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폭로하고 이런 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기는 한데 예.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도 사회 공개이기 때문에 예.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뭐 저도 좀 판단을 이제 좀 보려는 입장입니다만은 예. 그 안대희 후보와 이 문창국 후보 두 후보의 경우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안대희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비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게 받았다.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정관 예우가 아닌가 하는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받은 변호사 보수는 그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다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전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법률적으로야 뭐 불법은 그렇죠.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연 예. 안대희 후보가 총리직을 맡을 수 없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되느냐, 네. 흠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네. 청문회에서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예. 결론을 냈어야 마땅한데 네. 원체 강하게 어떤 의미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네. 이 안대희 후보로서는 그것이 총리로서의 자격 유무의 판단 이전에 네. 내로서는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네. 우리 가족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서는 나는 사퇴를 하겠다 해서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총리로서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결정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국은 후보는 사퇴를 하고 자진 사퇴를 했다. 버렸잖아요. 이거는 우리 헌법과 우리 법률이 예상하고 있는 인사청문 제도의 본래 취지에는 맞지 않다. 네. 근데 그런 생각이거든요. 또 문창극 후보의 경우도 이제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그분이 말한 한두 구절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역사관과 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또 많은 분들은 그 1시간이나 되는 그 전체 연설 내용을 들어보면 예. 결코 그분이 뭐 일제라든지 이것이 잘된 또는 불가피한 역사였다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극복해야 될 역사였고 그걸 극복해서 그런 뜻이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세계 10대 강국이 강한 나라가 됐다 하는 걸 말하는 것인데 만약 그분의 뜻을 국회에서 국민에게 알렸다면 네. 그 부분도 국회에 와서 네. 그분의 말의 진실이 뭐란 걸 공개적으로 또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이분은 사퇴하고 말았거든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 개혁이 네. 필요하다. 그런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죠. 네. 여론이 자발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지적하고 나오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저도 그 점은 아무리 머리를 써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자신들하고 견해가 다르면 또 그런 이야기들을 폭로를 해낼 예. 것이고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말이죠. 예. 그 청문회 가기 전에 여론에 부딪혀가지고 낭만한 사람 많습니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그 여론의 옳고 그름은 사실 역사가 그 후에 이제 평가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예. 만약 정치권이나 또 어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여론이 네. 진실과 다르다든가. 부합하지가 아니했다고 한다면은 네. 그것은 여론에 따라서 만약 이 인사 절차가 청문 절차가 휘둘렸다고 한다면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국민의 관점에서도 이익이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인 거죠. 근데 저는 의문인 것이 말이죠. 네네. 청문회 가기 전에라도 예. 후보 지명을 받았는데 어떤 의혹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식으로 기자 간담회를 해서 말이죠. 좀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해명도 예. 하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출퇴근 길가에서 서가지고 예, 그렇죠. 말을 툭툭하고. 그래서 그 점이 예. 사실은 조금 국민들한테 네. 이제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고 저도 네. 생각하는데 기자 간담회 같은 건 정식으로 해서 후보자 해명할 수 있을 것 입장에서는 같은데. 참기 난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예. 근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청문회라는 히어링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그 절차 이전에 과거의 예를 기억을 합니다마는 후보자가 많이 설명하고 소명하고 하는 것이 네. 후보자의 또 바른 자세가 아닌 것처럼 공격하는
아, 또 의문이 있죠. 또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가 많이 말을 하게 되면 네. 아니 청문회에서 오기 전에 왜 후보자가 저렇게 네. 말을 많이 하느냐 네. 하는 그런 또 여론이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로서는 그 소명한다는 게 매우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여튼 좀 많이 해보셔야 되겠네요. 예, 네. 저희들 공부를 많이 해서 네. 아주 바람직한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새누리당의 장윤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 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거듭된 인사 실패의 원인, 정부의 무능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권과 언론의 흠집 내기 때문일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0945 휴대전화 0945번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2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체육과 함께하는 타임머신. 오늘은 1993년도로 떠나보겠습니다. (1993년 6월 27일) YTN 뉴스 앵커 최욱입니다. 오늘의 소식입니다. 하여가라는 곡으로 6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 댄스 그룹이 출연하기로 한 프로그램에 출연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그룹은 레게풍 노래에 맞게 라면처럼 꼬운 레게 퍼머와 허름한 옷차림으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방송국은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 출연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출연이 무산된 이 그룹은 머리를 원상태로 풀고 의상도 수수한 차림으로 교체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가수분들 당황하지 않고 머리도 복장도 얌전하게 준비하면 끝. 지금까지 진행의 앵커 최욱이었습니다. (1992년에) 난 알아요라는 곡으로 데뷔를 해서요 10대들의 우상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이름을 맞히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대가 돌아서면 조영필 1번, 2번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윤복희 3번 안녕하세요 태진데요 서태지와 아이들 4번 오말럼 나의 이쁜이 꽃분이 최욱과 아이 둘. 자 정답을 아시면요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명품 코믹 연극 소문 관람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8일 화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함께 하는 분이죠. 이분이 꽃분이 최욱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대묘사 실력이 원래 게 있어요? 제가 좀 많이 약한데 네. 저에게 부담을 많이 주네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주 훌륭했는데 오늘의 퀴즈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퀴즈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1992년 난 알아요. 라고 하는, 예, 이 노래 혹시 아십니까? 예. 알아요? 예, 들어는 봤죠. 그렇군요. 네. 이 노래를 이제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 엄청난 히트곡을 쏟아냅니다. 컴백홈, 하여가 많은 히트곡을 선보였던 그룹이죠. 이 그룹의 이름을 맞히시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보기 좀 들어주시죠. 네, 1번 가왕 조용필, 네. 2번 윤복희, 3번 서태지와 아이들, 4번 이거 괜찮은 가수예요. 최욱과 아이돌. 정답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까? 가장 희박하죠. 여기에 넣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결례입니다. 네. 자, 정답을 아시면요.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히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요. 5분께 명품 코믹 연극입니다. 소문 관람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8일 화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이 그룹이 이제 가요계 역사를 새롭게 썼다. 저는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당시에 이제 문화 대통령이라는 칭호까지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이 그룹 아신다고 알죠, 알죠. 뭐 숨기도 잘하고요. 네. 숨어요? 숨었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 표현. 최욱 씨 세대에서는 정말 이 그룹 정말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가장 이 그룹 중의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한다면 어떤 노래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도 화제가 됐었죠. 너의 말들을 웃어 넘기는 이 노래가 요즘도 다시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요? 예, 네. 지금 들어도 뭐 전혀 촌스럽지 않은 노래죠. 그렇군요. 이 그룹은 이제 노래도 좋았습니다만 또 패션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가격표를 붙이고 나오는 패션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격표를 붙여. 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히트를 쳤었죠. 네, 방송국 쪽에서 긴장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 패션이 워낙 파격적이니까. 네, 워낙 파격이었습니다.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파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의 이러한 열풍을 가져오게 선도했죠. 한 장본인.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아이돌이 사실은 더 파격적입니다. 머리도 굉장히 색깔이 다양하고 노출도 심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남자 아이돌들은 좀 이렇게 좀 제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복 같은 거 입고 나왔으면 좋겠고. 노출하지 말라고? 하지 마. 남자들은 하지 마요. 예, 걸그룹은 좀 자율적으로 맡겨두고 싶네요. 그런데도 뭐 좀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그룹 수많은 팬들을 뒤로 하고 돌연 은퇴선을 느닷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숨었어요. 네. 1996년 1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굉장했었습니다. 많은 이제 팬들이 울면서 충격을 받았었죠. 예,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성 팬들도 네. 굉장히 슬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공연 소개 좀 간단히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공연 선물인 연극 소문은요, 철거를 앞둔 달동네를 배경으로 동네 사람들 사이에 작은 소문이 서로에 대한 의심으로 커져서 일어나는 소동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푼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퀴즈 간단히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십시오. 네, 1992년 난 알아요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던 이 그룹의 이름을 맞히시는 겁니다. 1번 조용필, 2번 윤복희, 3번 서태지와 아이들. 자, 정답을 하시면요.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으로 보내시면 네. 5분을 선정해서 이 명품 코믹 연극 소문 관람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7월 8일 화요일 저녁 8시 공연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뭐 힌트 하나는 간단히 그래도 주시죠. 네, 이 아이들도 지금도 잘 됐어요. 그 중에 네. 한 명이 양현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쁜이 꽃분이 최욱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말로 나의 이쁜이 오말로 나의 이쁜이 꽃분이 오말로 나의 이쁜이 꽃분이 네, 오늘 날씨 어땠습니까? 참 좋았죠? 네,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지만 막상 떠나기 어려운 점이 좀 안타깝기도 하죠. 네,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서울 근교로 나들이를 나가 보시고요. 저녁 야경도 즐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정면 인터뷰는 여행작가 유철상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라면 무지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맨날 여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많이 다닙니다. 네. 근데 오늘 그 서울 여행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연결을 했는데요. 네네. 이 서울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매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서울은 일단 조선 왕조 500년이 넘게 서울을 도읍을 유지했던 곳이어서 예. 경복궁이나 또 창동궁, 창경궁, 그다음에 종묘 같은 세계문화유산 같은 유적지, 그리고 또 워낙에 많이 서울 시민들이 사랑하는 북한산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어느 도시보다 여행지 매력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예. 아,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낮에는 참 이 서울이 이 회색빛인데 저녁에는 이 야경이 이게 대단한 야경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저는 예. 한편 생각하기에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밤에 오밤중에 이렇게 불을 켜놓고 사나? 네. 웬 불야성을 이루고 사나? 그 의심이 가긴 가는데 아무튼 야경은 엄청 이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디가 이렇게 예쁜가요? 사진 작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경 명소는 그 남한산성 서쪽 진입로 쪽에서 바라보는 언덕백이에요. 아, 그래요? 보시면 잠실, 그 다음에 광장동, 삼성동 쪽으로 해서 강남 강북이 한꺼번에 펼쳐지거든요. 아. 그래서 한강이 가운데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서울 도심이 보이는 야경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진 작가들한테 인기가 많고 네. 일반인들이 데이트 코스로 또 많이 찾는 곳은 네.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 그 도로 앞에 맞은편에 예. 산책로로 연결되는 데크길이 있어요. 아, 거기서 보시면은 예. 서울 종로를 비롯한 남산이 도심 야경이 아주 예쁘게 나와요. 데크 거리가 있다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아무래도 이제 가장 멋진 곳은 삼성 코엑스타워 맨 꼭대기층에 가면 서울 야경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이죠. 아, 그렇군요. 한 세 군데 다 가시면 더욱 좋겠지만 네. 가까운데 지역에서 가까운 데로 가시면 네. 멋진 야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에 살면서도 참 서울의 야경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 참 어려운데 아무튼 한 번씩 시도해볼 만한 일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없이 말이죠. 이 뚜벅이들이 뚜벅뚜벅 걸어서 이 여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서울 속의 장소라면 어떤 데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광장시장하고 종묘 쪽 전철이나 버스나 대중교통이 너무 진입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종묘 쪽 광장시장이요? 앞에서 내려서 예. 그럼 먹을 것도 많은데? 맞아요. 종묘 쪽으로 내리셔서 네. 그쪽 종묘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창경궁이나 창덕궁이 길이 양쪽으로 연결이 돼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쪽이 걸어다니던 길이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가 왕복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네. 광장시장으로 오셔서 막걸리나 이제 간단한 요기
빈대떡 이런 거 드시면 너무 좋은 코스일 것 같아요. 네. 뚜벅이들에게 권장한 장소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서울 속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좀 비밀스러운 우리 유철상 작가만의 무슨 장소, 뭐 예. 이런 거 혹시 꼽으셔놓은 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흥선대원군 별장이 있던 그 곳으로 유명한데요. 예. 그 세검정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세검정에서 내리면 네. 그 세검정. 백석봉선에 지나서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서 부항동 카페촌을 지나서 예. 윤동주 기념관으로 오는 코스가 있어요. 그냥 쉬엄쉬엄 걸어도 2시간 정도인데 네. 뭐 사계절 다 좋지만 물이 계곡을 끼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가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공기도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서울이 이제 자동차가 많아서 공기 나쁜 게 좀 흠인데, 네. 그런 쪽으로 가면은 정말 좋겠네요. 네, 그쪽은 차가 못 다니죠. 아, 그러니까요. 예. 골목골목에 숨어 있는 명소 같은 거 없어요? 저는 감사원 쪽에서 바로 북촌 쪽으로 내려오는 예. 골목길을 되게 좋아해요. 아, 예. 삼청동 앞길 큰 길 말고요. 예. 감사원 바로 주차장 입구에서 네. 바로 내려오는 북촌 쪽으로 내려오는 내리막길이 있어요. 내리막길 있죠. 예, 그 길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아, 사람도 그러셨어요? 많지 않고 네. 경북도서관까지 쭉 내려올 수 있어요, 코스가. 네. 그 길이 옛날 모습 그대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호젓대가 예. 좋아요. 예. 조용하고요. 예. 네, 맞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거기서 월세를 한 2년 살았었는데. 그러셨군요. 아주 좋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여행이 주는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감하시겠지만, 예. 여행은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힐링이에요. 그래서 네. 요즘은 힐링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가족 간에 좀 이렇게 모임이나 이야기가 좀 부족하다면 꼭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게 긴 여행이 아니라도 당일이든 반나절이든 네.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걸 보고 네. 또 머리를 식히고 예. 대화를 온전한 그 동반자하고의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여행이 가장 정확하게 치료해주고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좀 여유를 갖고 싶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자꾸 좀 멀리 가볼 생각만 많이 했었거든요. 해외로도 가볼까, 저 지방으로 가볼까 했는데 서울에도 여행할 곳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네. 간단히요. 여행하기 전에 이 서울 근교를 떠나기 전에 간단히 준비를 위한 팁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주로 이제 근교로 나갈 때도 보통 차가 8시 이후가 되면 많이 막혀요. 나가는 게 이제 서울에서 나가는 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까먹기 때문에 차라리 5시나 6시 정도에 움직여서 거기 가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걸 좀 이렇게 그게 참 소중한 팁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이든 동행자랑 꼭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한 가지 테마는 출발하시기 전에 예약을 하고 가면 좋겠다는 예약하고 가라.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꼭 하나는 꼭 반드시 체험하고 오시기를 뭐가 됐든요. 그런 팁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행작가 유철상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이노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대한민국엔 아리랑이 있고 대한민국 투자엔 아리랑 ETF가 있다. 대한민국 금융에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이 되라 아리랑 ETF. 한화 자산운용.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설명을 청취하세요.
거듭된 인사 실패의 원인, 정부의 무능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권과 언론의 흠집내기 때문일까요? 오늘 드린 질문이었는데요. 6884님께서는 무조건적인 흠집내기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쓰셨고요. 6544님께서는 네,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물정 0945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